자율주행 자동차면 항상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게 해킹. 저 그거 진짜 항상 걱정이었어요. 집에서 광주 간다고 쳐봐요. 네. 근데 해킹 당해서 내가 부산 갈지 어떻게 알아? 제주도 갈지 어떻게 알아? 아, 그쵸. 아, 제주도를요? 차로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 시간입니다. 안신혜고요. 또 옆에 권혁재 PD님 함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또 새해가 시작이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희 새해 인사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살 더 많이 먹습니다. 한 살 더 먹어. 왜 팩트 폭력을 하세요? 다 같이 죽자.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또 한 살 먹는 동안에도 모빌리티 이슈는 쉬질 않더라고요. 네. 권 PD님, 이번엔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나요? 정부가 자율주행 4단계를 위해서 규제 개선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좀 어려워서 제가 한번 좀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23일에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및 사업 발전을 위해서 부처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 확정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현재 자율주행차 기술이 레벨 2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발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율주행 그 레벨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레벨 4라고 하니까 정확히 또 감이 안 와서요. 어느 정도 단계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차 뭐 레벨 몇 이런 거는 미국의 SAE, 미국 자동차 공학회라는 곳에서 선정한 기준이거든요. 총 6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인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시스템이 조향과 그 다음에 가속, 감속을 서포트를 해줘요. 네, 그래서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차선 유지 장치 플러스로 앞차와의 간격을 생각해서 이렇게 주행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간 차량을 자율주행 2단계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토교통부는 이제 올해 자율주행 단계 레벨 3의 차량이 등장할 것이라고 시나리오에다가 작성을 해뒀는데요. 지금은 레벨 2 차량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더라도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손을 놓으면은 핸들을 다시 잡으라고 경고를 해줘요. 띠디딕 경고음 울리고. 타보셨구나. 이렇게 경보를 해주는데 레벨 3에서는 그런 게 없어집니다. 예, 주행 중에 스티어링 휠에서 손 놓고 뭐 책을 보시든 영상을 보시든 전화를 하시든 다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시스템이 야, 나 지금 제어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거나 야, 지금 상황이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면은 운전자한테 운전에 개입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운전자가 개입을 제대로 못해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100% 운전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레벨 2에서는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이 조력자의 역할이었다면 레벨 3에서는 사람이 조력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봐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조금만 보정을 하자면은 레벨 2에서는 운전자가 모든 걸 해주고 시스템이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이었다면은 3에서는 시스템이 거의 모든 부분을 진행을 하는데 운전자가 중요한 순간엔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의 로드맵 2.0에 따르면은 2027년에는 이제 레벨 4의 차량이 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레벨 4는 아까 전에 운전자한테 개입 요청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것마저도 안 합니다. 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구간에서는 진짜 운전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거의 모든 걸 믿고 맡기는 수준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최종 끝판왕 레벨 5에서는 아까 전에 특정 자율주행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전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심지어 운전자가 없어도 차량이 알아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레벨 4는 2027년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가 시나리오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5년 안에 이 신기한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미래가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는 자율주행 4단계에 맞춰서 각종 규제 개선을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R&D 부서에서 엔진 개발 부서를 폐지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해서 이 전동화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쪽 부서에다가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조직 개편을 진행을 했죠. 제가 이거 매주마다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제 진짜 미래가 아닙니다. 현실이 됐어요.
네. 방향성을 이제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확히 제시를 한 거죠. 네.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고 하면 완성차 업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진 건 알겠어요. 네.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게끔 자동차에 집어넣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정부도 바빠질 수 있다고요? 아유, 이게 생각보다 해야 될 게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제 자료조사한다고 도로교통법하고 자동차관리법을 진짜 수없이 읽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 할 걸 그랬나 봐요. 아니, 이게 법률을 읽었다는 거는 이거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는 법률도 많고 뭔가 손을 대야 될 게 많다는 거거든요. 일단 로드맵 2.0에도 보면은요,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네.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보통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거든요. OTA라고 들어보셨죠? 테슬라에 있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아무 때나 그 테슬라가 그 네.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은 우리 마치 아이폰 쓰는 것처럼 네네. 업데이트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조사에서 야, 이거 업데이트 해줄게 하고 꽉 통신 쏴주면은 차에서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차가 점점 똑똑해진다는 네. 업데이트. 근데 이게 현행법에서 불법입니다. 네. 이 아, 현행법에서 진짜요? 이 자동차관리법 제66조 1항 13조의 다를 보면요. 자동차의 점검 및 수리는 지정된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제화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요. 수리는 카센터에서. 이 얘기거든요. 업데이트를 카센터에 가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합법. 그렇죠. 이게 OTA는 사실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카센터에 가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테슬라의 OTA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가지고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내년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율주행 기술 관련돼서 신기술이 진짜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기술들이 규제에 막혀가지고 상용화가 안 되면은 안 되니까 이를 조금 느슨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빌리티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겠다. 이것까지가 내년에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2024년에는 4레벨 자율주행 자동차에 맞춰가지고 관련된 보험 제도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면 항상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게 해킹. 네. 저 그거 진짜 항상 걱정이었어요. 왜냐면 나는 원래 집에서 광주 간다고 쳐봐요. 네. 근데 해킹당해서 내가 부산 갈지 어떻게 알아? 제주도 갈지 어떻게 알아? 아, 그쵸. 아, 제주도를요? 차로요? 목포에서.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사실 뭐, 그런 장면들이 담긴 영화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안 관련해서 시스템을 만들겠다. 네. 예, 2024년까지 이런 거고요. 그 이후에도 보면은 운전자의 개념을 개정하고 관련한 의무사항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 법적인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차종 분류의 개선, 여객 운송 사업의 분류체계 규제를 완화하고 최종적으로 2028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해서 간소화된 면허를 신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새롭게 뭔가가 생기는 거니까 법도 새롭게 생겨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운전자의 개념을 다시 세워야 되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까지는 운전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을 했다면 자동차가 운전을 하잖아요. 개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할 것 같은데 네. 정부가 이 계획을 정했던 그 시간 내에 실현이 가능할까요? 저는 오히려 기술 개발에 따라서 이게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 도로교통법하고 자동차관리법을 봤다 그랬잖아요.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어떤 건지 명시가 되어 있고 관련된 법규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더라고요. 저희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와 CJ E&M 티빙이 OTT 협약 맺었다는 정보 한번 전달드린 적 있죠. 네. 그때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 법조항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운전을 하는데 운전자는 영상을 봐서는 안 되고 운전자의 시야에 영상이 재생되는 것도 불법이다. 기억나요. 네,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그때 못 보고 지나친 조항이 있었어요. 21년 10월 19일에 이제 신설된 내용인데요.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22년 4월 10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고 있으면은 네가 핸드폰을 보든 영상을 보든
불법이 아니다. 좀 열어두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자율주행을 위해서 뭔가 제도적인 개선들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레벨 2에서 자율주행 그 레벨이 계속 올라갈수록 사람이 하는 일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운전이라는 게 근데 만약에 사태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레벨이 높아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이게 사실 자율주행차 쪽에서는 제일 민감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 소재에 대한 거. 보상을 해야 되고 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레벨 2의 자율주행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은 서포팅하는 거고 네. 주체는 운전자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해도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았는데 레벨 4만 가도 사실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면 운전을 안 하잖아요. 네. 차량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주체, 그러니까 차량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냐, 아니면은 자율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니 시스템 로직을 잘못 만든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게요. 네. 실제로 2018년에 그 우버 아시죠? 네. 네, 우버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때 보행자가 자전거를 끌고 밤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의 책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네, 정말 계속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앞서서 선진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은 어떻게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죠. 독일이 사실 이 부분에서 논의를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 레벨 4의 자율주행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미 정부안이 작년 2월 10일에 상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당 안에 따르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소유주, 자동차 제조사, 그 외 3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네. 기술 감독이라는 건데요. 이 기술 감독이 뭐냐면은 차량의 외부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비활성화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낯선 개념이라서 사실 저도 관련된 자료를 봐도 이해가 좀 안 되긴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항공산업의 관제사 있잖아요. 관제사와 비슷한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에서 뭔가 안전하지 않은 신호가 떠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신호가 뜨면은 자율주행 기능을 통제를 하고 차량 소유주와 소통을 합니다. 왜 그래? 너 무슨 일이야? 해서 그 상황을 타개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술 감독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사실 책임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뭐 보상 관련된 부분, 그게 민사적인 부분은 1차적으로 소유주의 보험으로 해결을 하면 돼요. 그 부분은. 근데 이게 과연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냐, 아니면은 차량의 소유주가 차량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발생하는 문제냐. 일단 이 둘 중에 어떤 거냐 문제이고, 만약에 이게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더라 치더라도 그러면 차량의 소유주가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결이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급발진 사고 얘기 들어보면은 항상 운전자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제어하는 대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 지멋대로 갔다. 근데 항상 그거를 입증을 못 해가지고 판결이 이거는 제조사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2028년까지 자율주행 기술 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을 하고 법도 만든다고 하니까 관련해가지고 또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요. 어떻게 또 이런 미묘한 것들이 해결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관심 놓고 계속 꾸준히 관찰해 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